자, 교재는 변동금리로 갑니다. 115페이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깊은 내용 안 물어봐요. 자, 액면 그대로 대출금리가 뭐 한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은행에서 파는 주택담보대출이 상당수 변동금리를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 나가면 요즘 혼합형이 많아요. 5년 동안은 고정금리, 5년 후에는 변동이 바뀌는 게 많습니다. 이제 변동하는데 그럼 성격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 앞 시간에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대출기관이 이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게 뭐라는 얘기예요? 변동. 왜 회피가 됩니까? 하면 여러분이 차입자니까 우리 차입자니까 변동금리 이용할 수 있죠.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변동금리로 돈 빌리는 이유. 향후에 시장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사실 그러니까 금리 변동 위험을 받을 의사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중요한 용어입니다. 변동금리는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걸 앞으로 전가라고 합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전가가 되려면 받을 사람이 그러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써먹을 또 있어. 그러니까 전가는 내가 갖는 위험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건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받을 사람이 그럴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변동금리는 대출기관이 금리 위험을 뭐하기 위해 회피하기 위해 차입자 위험을 뭐하는 거다. 전가했은 그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기관을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준다. OX. 전부 같은 의미잖아요. 다시 가요. 대출기관이 금리 위험을 뭐하기 위해? 회피하기 위해 전가했으니까 변동금리 대출은 누구를? 대출기관을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보호해 준다라고. 차입자가 기본적으로 변동을 쓰면 금리 변동 위험이 커진다. 시장금리 오르면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보고 갈 건데 괄호 2번에 동일하게 대출금리의 결정연으로 갑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고정금리의 경우 이렇게 했어요. 실질이자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 대가를 해서 대출금리 결정했잖아요. 같은 방법 용어 바꿨어요. 여기는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 기준금리라고 씁니다. 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하고 가산금리는 더하기 빼기 한다는 얘기는 신용점수가 좋으면 깎아주고 신용도가 안 좋으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산금리 예를 들면 0.5 해볼게요. 그럼 기준금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국고채 금리도 있고 은행이 발행한 금융채도 있곤 한데 시험에 이걸 안 묻고요. 코픽스 기준금리는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코픽스가 뭐예요 하면 코에서 피가 나는 금리입니다. 그냥 해본 얘기야. 그러니까 뭐 스펠링 같은 거 안 물어보니까요.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라는 걸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적금 팔면 예금 적금 가입자에게 뭐 줘야 돼? 이자 줘야 되잖아. 그럼 본인한테 비용이잖아요. 비용. 그런 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에 만든 금리를 코픽스 기준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내용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을 지수화해서 만든 금리를 뭐라고 한다? 코픽스 기준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산출합니까? 하면 한국은행이 할까요? 아닙니다. 기본사실 은행연합회가 산출해서 매달 15일 날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코픽스 금리가 예를 들면 3.5라고 해볼게요. 합이 얼마입니까? 4%. 이게 4%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변동금리의 경우는 기준금리에다가 뭘 더해서 가상금리를 더하기 결정한다. 그러면 4% 금리가 변한다는 얘기죠. 뭐가 변하면? 여기 보고 읽어야 됩니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고정금리에는 실질금리가 변해도 최초금리가 안 바뀌었잖아요. 여기는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담보대출금리도 뭐 한다? 상승한다. 다시 가요. 그럼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뭐 한다? 상승한다. 그래서 변동금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게 바뀌는데 날마다 바꿔야 돼?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금리를 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변동을 써가지고 10월 달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11월부터 상환해야 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6개월 뒤니까 다음 연도 언제까지? 4월 달까지는 4% 금리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중간에 코픽스 금리가 1월 달에 이렇게 5% 올라도 여러분은 계속 4%만 부담하는 겁니다. 6개월마다 금리를 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지금 2번 내렸죠. 10월, 11월에. 그럼 여러분 금리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요. 언제 뒤에? 6개월 뒤에. 그래서 밖에서 하는 얘기가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 인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대개 1년 혹은 1년 6개월 뒤늦게나 발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바로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이제 인하하기 시작했으니까 향후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1년 하고 1년 6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금리 효과가 대개 발휘된다고 해요.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럼 그런 국면에 시장이 지금 돌아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기 의미는 아셔야 됩니다. 매달 바꾸는 게 어떻게 한다?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는 여러분 책 볼게요, 이제. 여러분 책 한번 씁시다. 괄호 2번에 가서 회색 박스 가서 기준금리 한번 써보세요. 코픽스라고 쓰세요, 거기다가. 기준금리가 뭐라고 쓴다? 코픽스. 3.5 한번 써보시고. 처음 보는 거니까요. 가상금리 0.5 써보시고. 그렇게 해서 4%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 보고 읽을게요. 그 코픽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뭐 한다?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다. 날마다 바꾸는 게 아니고 일정한 주기로 바꾸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은행에 밑줄 한번 하고 자본 조달 비용을 지수화해서 만든 금리입니다. 시험에 딱 한 번 물어봤어요. 오래전에. 맨 마지막 줄 한국은행이 아니고 어디에서? 은행연합회가 산출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물어볼 질문은 2번이 되겠네요. 이제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코픽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담보대출은 당연히 뭐 한다?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바꾸는 게 아니다.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상금리 용어는 알고 간다. 자, 물어볼게요. 자, 변동금리에는 기준금리만 반영합니까? 뭣도 반영한다? 가상금리 다 물어본 겁니다. 자,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주로 시급, 신용 점수 등에 따라서 차등 적용만 하시면 돼요. 신용 점수가 높으면 금리를 깎아주고 점수가 떨어지면 금리를 올린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반영하면 된다. 나머지 뭐 크게 의미 없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특징으로 가서 1번, 2번은 여러분 당연히 알아야 될 기본기니까 대출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뭐 하기 위해 회피 동그라미 치고 뭘 판매한다? 고정 아니고 변동금리를 판매한다. 잘 보고요. 두 번째 즉 변동금리 대출은 누구를? 대출기관을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준다. 시험장 가면 막 바꿔치기예요. 대출기관 차입자 바꿔치기 하고 유리 분리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잘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럼 2번 질문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뭐 하는 거다? 전가 중요합니다. 전가했으니까 차입자가 변동을 쓰면 금리 변동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그럼 시험에 이제 물어봤던 거 4번 질문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조정하던 걸요. 이걸 1개월 단위로 금리를 바꾸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이 커진 거죠. 유리를 분리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조정 주기를 어떻게 할수록 짧게 할수록 금리 위험은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여기 필수 지문이니까 4번 지문입니다. 조정 주기가 뭐 할수록 짧을수록 그럼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 이 시험자 이것도 바꿔낸 적이 있습니다. 차입자의 대출기관입니까? 바꾸면 안 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보시면 되고 그럼 향후에 5번 질문에 시장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면 당연히 차입자는 뭘 쓰는 게 변동을 쓰는 게 상대적으로 뭐 할 거다? 유리할 거라니까 상황에 따라 유리 불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문제 개인적 생각은 우리 개인들이 변동금리를 써가지고 별로 실익이 없어요. 금방 봤잖아요. 바로 안 금리 내려간다고? 바로 안 내려가고요. 은행이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은행 직원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앞에 봤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요. 그럼 가상금리 올려버립니다. 금리를 시장금리가 내려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큰 의미. 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 금리가 내린다. 금리 안에는 물가하고 경쟁 성장 이게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자금 공급이 많아진 거꾸로 자금 수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경기 침체를 또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은행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뭘 올려버린다고요? 이걸 올려버린다 그래서 제가 부비를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변동을 써가지고 별로 실익 없다. 근데 고정을 쓰면 일단 리스크는 높은 금리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개인들이 금리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잔머리 써가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저걸 한번 써볼까 하다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거 죽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리 방향을 알면 떼돈을 벌 건데 사실은 금리 방향 알치기 쉬워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은 다 경험을 해봐서 저게 의미를 알 건데 젊으신 분들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가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변동금리까지 정의해봤습니다. 두 개 비교했고요. 이제 시험에 두 문제까지 물어보는 파트로 갑니다. 큰 4번 116페이지 가서 대출에 뭐라고 나옵니까? 상환 방식이다. 융자를 이용하면 원리금 상환해야 되죠. 여기는 이제 문제 풀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산 문제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 우선순위 1번이에요. 그래야 상환 방식의 구조가 정리되고요. 그렇게 해야 다른 방식과 비교도 가능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35회 때도 비교 지문이 나왔고, 그럼 이 올해 출제 교수가 29회와 31회까지 출제한 교수라고 판단이 돼요. 문제 패턴이. 그래서 요 당시 계산 문제가 다 나왔다. 계산 문제 하나 지문까지 물어보는 여기는 좀 불편함이더라도 무엇부터 한다? 계산을 하면 나머지 공부 양이 다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계산을 소홀히 하고 지문 정리하신 분들은 계속 헷갈린다고 하는 거니까 불편함이 있더라도 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갑니다. 괄호 2번에 가서 우리 들어봤네요. 자, 원리금을 풀어보세요. 매기 갚을 원금 상환분과 이자 합계가 읽으세요. 뭐 하다? 균등한 상환 방식이죠. 그렇습니까? 자, 영어 단어는 안 나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원리금 균등상. 여러분 언제 공부했냐면 여기 볼게요. 지난주에 다시 화폐 시간 같이 다시 갑니다. 공부할 때 평가계수 융자 받은 금액이 3,790만 원. 대출 받은 금액이죠? 그렇습니까? 레이트 10%. 만기 5년. 매년 얼마씩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뭘 쓰더라? 저당 상 이거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씩 갚았던가요? 고맙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 다시 융자 받은 금액은 얼마고 3,790이고 5년 동안 내가 총 갚은 금액 얼마다? 5천. 얼마를 더 갚으신 거예요? 1,210. 뭐 내신 거다? 이자.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이 똑똑해서 5년 동안 받을 이자를 미리 계산한 겁니다. 거기다가 원금을 더했어요. 얼마입니까? 더하시면 5천만 원인지 5천만 원 나누기 5년 하는 금액이 얼마? 1,000만 원. 이게 1,000만 원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원리금. 그 원리금을 구하는 기술을 뭐라고 한다? 저당, 상수. 요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금 곱하기 뭐 한다? 저당 상수와 매기의 원리금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동그라미 2번 갈게요. 중간에 2번 하단부에 내려가시면 맨 밑에 표가 하나 있나요? 그 표를 사이드에 써놨습니다.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 상환, 조견표라. 이청이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 바로 위에 조건이 나와요. 융자 원금이 얼마가 되어 있나요? 1억 원. 동그라미 치고요. 만기는 몇 년? 20년. 금리는 당연히 고정금리입니다. 금리 10%이고 이자율이. 그때 저당 상수값이 제시를 해준다. 이 값을 줘요. 자, 아직 불편하니까 보시 사이드 가면 이 공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저당 상수다. 이 볼게요. 10%니까 0.1 마이너스 20승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전체 값이 읽으세요. 0.11 746 값을 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융자 원금이 얼마? 1억 곱하기 저당 상수해야 되죠. 얼마나 나와요? 1,174만 6천. 그게 뭐예요? 여기 보시고 책같이 봐드릴 거예요. 원리금. 원리금이 얼마라고요? 1,174만 6천 원이다. 그럼 이게 지금 연 단위로 합니다. 연 단위로 만기 10년이다. 그럼 혹여라도 시험 문제에 월 단위로 계산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기 12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월 저당 상수값을 줘요. 다시 여기 나누기 12 하면 안 돼. 이 방식은 원로 물으면 월 저당 상수값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연습을 한다. 일단 우리 뭘 한다? 연 단위로 하는 겁니다. 자, 원리금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고요. 원리금이 원금이 잡기라 그랬죠. 여기 안에 이자가 있고 뭐가 있다. 그럼 무엇부터 구합니까 하면 이자부터 먼저 구한다. 무엇부터 구한다? 그럼 이자는 어떻게 구해야 돼? 여기 보시고 책 같이 봐드린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구해야 돼? 잘 잔금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돼요. 1회 잔금은 얼마예요? 잔금이 또 뭐, 아까 용어했는데 갚지 못하고 남은 걸 뭐라고 한다? 잔금. 1회는 잔금 1억이죠. 그럼 1억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이자율 하면 돼요. 그럼 1억 곱하기 0.1은 이자가 얼마? 1,000만 원. 다 했어요. 자, 이 원리금 중에서 1,000만 원이 뭐다? 이자. 나머지 174만 6천 원 읽으세요. 뭐다? 원금. 상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이 원리금 어떻게 구하고? 융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하고 그 중에 일부는 이자라 그랬잖아. 일부는 원금이니까 이자부터 먼저 구한다. 잔금 곱하기 이자율 했습니다. 1,000만 원 구했죠? 요거 뺀 금액이 뭐란 얘기예요? 원금 상환분이 됩니다. 그러면 1억 원 중에 원금 얼마 상환했다? 요만큼만 상환한 거예요. 그럼 이래 빼기 하면 잔금이 9,825만 4천 원이라는 얘기 됐나요? 여기 왜 구한 거냐면 다음 연도에 이자를 찾기 위함인 겁니다. 잔금에다 곱하기 이자율 0.1을 하면 다음 연도 갈게요. 이자 읽어요. 982만 5,400원. 요거 빼기 한 게 뭐다? 계산기 누를게요. 눌러봐야 돼요, 여러분. 눌러 출발합시다. 끄집어내세요. 개기지 말고 1,174만 6천 원 빼기 982만 눌러봐야 됩니다. 982만 5,400원이다. 그럼 192만 0,600원 나오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 차이 뭐다? 원금 상환분이. 여기 보시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잔금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1회차 잔금에서 2회차에 뭘 빼야 돼? 원금 빼야 돼. 잔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잔금은 왜 구했어요? 다음 연도 이자를 구하고자. 곱하기 또 0.1하면 이자 구하죠. 우리 시험 이 방식은 여러분이 2회차까지는 해내셔야 돼. 왜? 3회차에 이자까지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이상으로 얘는 뭐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디까지는 한다? 2회차까지는 포런위에 답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환 방식의 구조가 지금 여기 보시고 원리금은 변해야 안 변해요? 똑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자 원금의 구성비율이 바뀌고 있죠. 초기에 뭐가 많다? 이자가 뎁다 많잖아요. 그럼 생각할게요. 원금을 상환하니까 잔금이 줄어들겠죠. 당연 이자는 점차 뭐 한다? 이자가 동일하거나 늘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왜? 원금을 갚아가니까. 그럼 시험에 묻는 것은 이 원금 상환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문으로. 원금 상환분이 초기에 적었죠. 원금 상환은 점차 뭐하고 있다? 증가. 이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의 원리금은 균등하다. 그걸 뭐하러 시험에 물어보겠습니까? 뻔한 얘기를. 그러니까 다시 써볼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자 합계가 균등하죠. 그 시험에 물어볼 내용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 지급분을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뭐하러 물어보겠냔 말입니다. 원금을 갚아가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거니까 물어보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원금 상환분은 점차 뭐 한다? 지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기 상환하는 금액 중에 애기 원금 상환분이 너무너무 적잖아요. 원금이 빨리빨리 갚아져 안 갚아져? 안 갚아져. 그럼 융자기간에 이게 10년 말 2분의 1이 지나면 원금의 절반 5천만 원이 상환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즉 융자기간이 약 3분의 1을 넘어가야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이 됩니다. 문제점이 뭐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이 뎁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계산기 한번 눌러봅시다. 1174만 6천 원 곱하기 20번 하세요. 그냥 눈으로 보이긴 해요. 눌러볼 필요는 있어요. 20번 값습니다. 저걸. 그거 얼마 나와요? 2억 3,496만 원. 원금이 얼마인데? 1억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죠. 그래서 이게 이자율이 5% 하더라도요.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융자를 오래 끌고 가면 집값이 그만큼 올라주면 좋은데 아니면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왜냐면 은행의 수익성에 도움만 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까지 집값의 40% 은행 돈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지금 집으로 옮기면서 한 7, 8년 전에 융자를 이렇게 다 차환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자율이 5.7% 이렇게 올랐어요.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그전에는 2.9 정도 됐는데 저는 국채금리 연동이 돼가지고 갑자기 5.7을 내려요. 홍콩 가는 거지. 이렇게 알아보다가 좀 싼 금리로 4.7%로 이렇게 차환을 했는데요. 했는데 지금도 내는 금액이 매달 내는 금액이 원금 상환보다 이자가 더 많아. 좀 도와주세요. 잘 들으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융자를 오래 끌고 가면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 집값이 오르면 좋은데 문제는 또 그 집을 처분 못하면 어떻게 돼? 그 의미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걸 현금화해서 내 돈이 되냐가 중요한 거니까 저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라 드리는 얘기야. 그러니까 뒤 비교할 건데 원리금 균등 상환은 전체 기간 동안에 차입자 이자 부담이 많다는 단점이 있죠. 별로 좋은 거 아닌데. 그럼 왜 물어봅니까? 은행이 여러분의 소득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거니까 차입자의 소득이 일정하다면 매기 원리금도 일정하죠. 가장 보편화된 상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득이 뭐하다면 일정하면 원리금 균등이 뭐하다? 적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걸 이제 상환 방식을 흐름을 좀 보자고 하면 자, 이 보겠습니다. 원리금은 변해 안 변해요? 원리금 요거 얼마 읽어보세요. 얼마? 1173만 6천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 중에 이자는 점차 뭐하고 감소하고 원금 상환분은 초기에 적었죠. 점차 뭐한다 증가. 다시 합쳐볼게요. 원리금 중에서 이자는 점차 뭐하고 있고 감소. 그럼 원금 상환분은 점차 증가가 되죠. 크로스 되는 게 뒤에 볼 건데 융자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되는 시점이에요. 약 3분의 2 기간을 넘어가야만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이 되는 겁니다. 이건 계산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물어봐서 여기 보세요. 답은 알고 있는데 1년 차에 여기 보세요. 이자를 딱 블랭크야 블랭크. 이거 안 주고요. 그러면 원금 상환분만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금은 어떻게 구해요? 용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줬으니까 나머지가 뭐다? 이자, 이거 찾아야 되고 레이트를 구하라고 물어봤어요. 대출 이자율은 얼마? 아까 보고 왔네. 대출 이자율은 원금에 대한 무슨 비율? 이자 원금이 얼마인데요? 1억. 이자가 얼마? 블랭크가 1,000만 원. 이자율이 몇 프로? 10%. 이렇게 두 번이나 계산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더라도 앞으로 계산 문제는 상환 조견표대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변형된 문제를 풀어갈 능력을 갖추는 거니까 이 방법들 앞으로 연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으로 확인할게요. 괄호 2번으로 가서 올라가서 같이 봐드립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개념으로 갑니다. 만기까지의 총 이자 금액을 미리 산출했죠. 은행이 거기다가 원금을 뭐 한 거다? 더했다. 그 총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 합계를 대출 기간으로 나누어서 그건 그렇다 치고 마지막에 밑줄짝 매기 원리금이 뭐하게 일정하게. 그래서 무슨 방식이라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국어다 국어. 니은으로 갑니다. 다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이 뭐하다? 균등 일정하다. 그건 시험 대상도 아닌 거고 이제 구하는 과정 정리하겠습니다. 구하는 과정 정리하러 갈게요. 회색 박스에 가셔서 점 보는 거니까 자 매년에 원리금 어떻게 구한다. 보고 읽어요. 책 보고. 융자금 곱하기 뭐 한다. 저당 씁시다. 융자원금 1억. 저당 상환값 준다. 0.11746. 그래서 원리금이 얼마예요? 1174만 6천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 원리금 안에 이자하고 뭐가 포함되어 있다? 원금상 이자부터 구한다 그랬어요. 이자 어떻게 구한다? 보고 읽어요. 책 보고. 잔금 곱하기 뭐 한다? 이자율. 1회 잔금 얼마고요? 1억 원. 이자율 10%. 0.1. 이자가 얼마가 된 겁니까? 1,000만 원이다.
다 했어요. 이제 기억에서 니은을 빼면 됩니다. 그게 뭔데요? 원금 상환분. 원리금 기억 항목 1174만 6천 원. 이자 얼마였고요? 1,000만 원. 그래서 원금 상환분이 174만 6천 원이 된 겁니다. 이게 써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혼자 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보고 계신 표를 뭐라고 한다? 상환. 여러분 책 보고 읽을게요. 여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책 봐야 됩니다. 책 보고 다 숫자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책 보고 1년차 원리금이 얼마다? 1174만 6천 원. 어떻게 구해서 숫자로 말씀하세요? 숫자로 말씀하시라고. 1억 곱하기 0.11746 했어요. 한 칸 옆으로 가서 이자 구하러 가야 되죠? 숫자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구했다? 1억 곱하기 0.1 했어요. 다 했어요, 이제. 그럼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되죠. 그게 원금 상환분 얼마? 174만 6천 원. 책에다 표기할게요. 박스 안에 맨 위에 원리금에서 두 번째 뭘 뺀다? 우리 이자 표기하세요. 두 번째 이자를 뺀 금액이 세 번째 뭐가 된다? 원금 표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타이틀에다가 원리금에서 이자를 뺀 게 세 번째 칸 원금 상환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책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1회차 잔금 얼마? 어떻게 구했어요? 숫자로 말씀하세요. 1억 대답했는데 1억 빼기 174만 6천 원 한 거예요. 그럼 잔금에다가 곱하기 0.1 잔금에 곱하기 0.1 이자율 한 거잖아요. 잔금에다 곱하기 0.1 합니다. 그럼 다음 유도에 뭘 구한다? 이자를 구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책 보고 읽어야 됩니다. 맨 앞에 원리금에서 뭘 빼면 돼? 이자를 뺀 게 2차에 뭐다? 원금 상환분이죠. 그럼 잔금은 어떻게 구합니까? 1회차 말 잔금에서 2회차에 뭘 빼야 돼? 원금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가 나온다? 2회차에 잔금이 나오는 겁니다. 곱하기 0.1 하면 다음 연도에 뭘 구한다? 이자. 기억해야 됩니다. 전년도 말에 뭘 찾아야만? 잔금을 찾아야 다음 연도에 뭘 구한다? 이자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흐름을 인지해야 돼. 여러분 책 보고 읽으세요. 첫 번째 칸 원리금 보세요. 원리금. 원리금 변해 안 변해? 원리금 균등하잖아요. 한 칸 옆으로 와서 이자가 초기에 많았나요? 이자는 점차 뭐하고 있고 감소하잖아요. 세 번째 칸으로 갑니다. 원금 상환분은 초기에 적었죠. 원금 상환은 점차 뭐한다? 증가. 별표. 혹은 시험지 물어봅니다. 원금 상환분은 점차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자시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원리금의 변화를 시험에 물으질 않아요. 이자는 당연히 뭐한다? 감소하지.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물어보는 건 원금 상환분이 감소한다고요? 점차 증가한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표를 뭐라고 한다? 상환 조견표라고 하는 겁니다. 꼭 연습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올라갑시다. 읽어드립니다. 동그라미 3번에 가서 맨 위에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의 구성 비율은 점차 뭐한다? 달라진다. 상환 초기엔 이자가 많았죠. 그럼 이자는 다음 두 번째 내려와서 이자 지급은 점차 뭐한다? 감소하니까 이자 지급 곡선은 음의 기울기라고 하면 잠시 볼 거고요. 자꾸 물어본 게 4번 질문이다. 초기에는 원금 상환의 비중이 적었죠. 그럼 원금 상환이 점차 뭐한다?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원금 상환분은 점차 증가한다. 플러스의 기울기라고 하는 겁니다. 교재 6번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 책 보고 그림이 나옵니까? 이해를 돕게 한 표현. 횡축은 상환기간이죠. 종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리금. 원리금이 얼마 읽으세요? 1174만. 이 금액을 20년 동안 동일하게 갚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금액의 구성 비율이 바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초기에는 뭐가 많았다? 이자는 점차 뭐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기울기란 얘기예요. 원금 상환은 점차 뭐한다? 이게 시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원금 상환. 그래서 융자 기간이 약 13년, 3분의 2 정도를 넘어가야만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되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융자 기간 2분의 1 지나도 절반이 상환되지 않은 거란 얘기입니다. 3분의 1을 넘어가면 원리금에서 뭐가 많다? 원금 상환이 더 많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전체 기간 동안이 그만큼 이자 부담이 많다는 걸 반증을 하고 있는 개념이 된 겁니다. 흐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7번에 가서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표현 그대로 매기의 상환 금액 원리금이 뭐하다?
일정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다음 줄에 소득이 뭐 할 때, 일정할 경우일 때 적합하고 가장 보편화된 상환 방식이라서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은행 가서 대부분 다 이런 대출 이용하면 요거 쓰시라고 대부분 권유를 해요. 왜? 그냥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좋다고 집에 왔다. 문제는 뭐라고요? 그만큼 이자 부담이 많다는 건 그 말은 안 해주죠. 은행에서 그 말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은행 주고 요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자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속편하게 내시면 되는 한데 대신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이 많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구분하고 간다. 다음 페이지 가서 먼저 보고 올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바로 3번입니다. 118페이지. 야, 그대로 읽어보세요. 매기 갚을 원금이 뭐하다? 균등하다. 자, 그러니까 쉽게 여기 대응이 됩니다. 여기 볼게요. 자, 융자 받은 금액이 1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상환기간 1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12월 나눠 갚으면 자,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원금을. 잘하시네. 1200 나누기 12월 해버리면 되죠. 매기 얼마씩 갚아야 돼? 원금 100만 원. 또 뭐 또 내셔야 됩니까? 이자. 오, 다 끝나버렸어요. 합한 걸 뭐라 그래요? 원리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균등한 원금은 이렇게 용자금 나누기 뭐 한다? 상환기간 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이자 낼 거 아닙니까? 똑같은 방법이니까 합한 걸 뭐라고 한다? 원리금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매기 갚을 원금은 뭐 하다? 균등. 생각 한번 할게. 원금을 갚아가니까 잔금은 당연히 감소해. 이자는 당연히 뭐 할 거고? 감소. 원금은 같은데 이자만 감소해요. 전체 원리금도 점차 뭐 할 거다.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오고 하면 여기 읽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다. 그럼 체감한다는 말이 뭐예요? 점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죠. 뭐가 감소한다? 쓰세요. 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하는 겁니다. 원금 균등 상환은 매기 갚을 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뭐해서 감소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체감식 상환이라고 합니다. 겁먹을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재 또 하단부 내려가서 상환 적용표로 갈게요. 여러분 책에 같은 조건입니다. 용자 원금 얼마? 1억 원. 만기 20년짜리. 당연히 고정금리 10%. 이것만 주면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부터 구한다? 원금부터 구해야 되죠? 균등한 원금은 용자금 나누기 뭐한다? 상환 기간. 용자금 얼마였고? 1억 원. 상환 기간 몇 년? 계산기 한번 누르세요. 귀찮아 하지 말고. 눌러보는 게 공부인 거니까. 1억 원 나누기 20년 한 겁니다. 5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그거 500만 원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여기 보세요. 이제 보고 500 다 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돼? 이자 똑같아. 잔금 곱하기 뭐 한다? 이자. 여기 보고 1회차 잔금이 얼마인데요? 1억 원. 곱하기 이자율 0점. 그래서 얼마? 1000만 원. 다 했어요. 두 개 합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월. 이거 합이 얼마다? 1500이다. 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까? 원리금이 얼마? 1500. 그럼 잔금은 얼마다? 1억 원 중에서 얼마 원금 갚았어요? 이 두 개는 아니고 500 갚았잖아요. 잔금이 얼마? 9,500이다. 대출 경험이 없으면 불편하니까 원금 중에 1억이었죠. 내가 상환한 원금이 얼마다? 500. 그러니까 잔금이 9,500입니다. 똑같아. 이거 왜 구했어요? 다음 연도 이자를 알고 오자. 곱하기 0점이랑 이자가 950. 땡큐. 더하면 얼마? 1450. 쉽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보세요. 그러면 봅시다. 용자 9회차에 봅시다. 9회차에 이자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해야 돼요. 잘. 전년도 말에 잔금을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몇 번 갚았어요? 8번. 해봅시다.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8번 갚았잖아요. 58은 얼마? 4천만 원 갚은 금액이죠. 남은 건 얼마? 이걸 찾아야지. 6천만 원을 찾아서 곱하기 0.1랑 이자가 얼마다? 600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금 균등 상환은 전년도 말에 뭘 찾아야 된다? 그래야 다음 년도에 뭘 구한다? 이자. 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낼게요. 원금은 변해 안 변해? 원금이 균등하다. 이자는 당연히 뭐 할 거고?
그래 감소한다. 그러면 원리금은 점차 뭐 한다. 요게 시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이 지문 물어볼 때는 원금 균등 봅시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갚할 원금이 뭐하다. 그걸 질문이 뭐하러 물어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본다. 원리금의 변화를 물어보는 겁니다. 원리금이 점차 뭐해서 감소해서 체감식. 이 볼게요. 자 확인하고 갑니다. 행초군 상환기간 매기 갚을 원금이 뭐하다. 여기 보고 읽을게요. 요거 얼마란 얘기예요? 500만 원입니다. 초기에 뭐가 많았어요? 이자. 이자는 일정하게 뭐하고 있다. 감소. 그럼 원리금도 일정하게 감소하잖아요. 잔금도 500씩 일정하게 감소. 그림을 왜 그렸냐면 그림도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감식 상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럼 융자기간 2분의 1, 10년 지나면 딱 절반 상환한 거죠. 잔금도 얼마? 5천만 원. 그럼 답이 하나 나오네. 융자금을 중도 상환했을 때 미상환 잔액이 적게 남아있는 방식. 원리금 균등이다, 원금 균등이다. 이렇게 물어보자는 게 원리금 균등은 3분의 1을 넘어가야 절반 남아있는 거죠. 여기는 절반 지나면 절반을 갚다. 그러니까 정리가 됩니다. 전체 기간 동안에 내가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원금 균등에 적합하다. 그러면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하면 앞에 보고하는데요. 원금 균등은 1,500 갚아야 되죠. 앞에 봤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첫 해 금액이 얼마였어요? 1,100, 4만 6천 원이다. 초기 부담을 더는 방법 무슨 방법이다? 원리금 균등. 이게 전부 다 비교 지문이잖아요. 내 걸로 정리를 못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마다 답이 바뀝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이걸 지문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 정리를 못하게 되면 3월 달에는 맞추니까 기분 좋아. 하하. 4월 달에 틀렸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지문 정리하는 게 아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상환 조견표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35회 때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시험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버린 거야. 준비를 꼭 해주시면 아시겠죠? 당부 꼭 드립니다. 책 보러 갈게요. 여러분 같이 봐드립니다.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원금 균등. 원금을 대출 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었죠. 매년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줄어든 잔금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 기본 표현이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가서 구하는 과정 정리하러 갑시다. 첫 번째 뭐부터 구한다? 원금부터 구해야 되죠. 여러분 책 보고 읽어요. 융자금 나누기 뭐 한다? 상환기간 씁시다. 융자금 1억 원. 상환기간 20년. 월 단위로 물어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나누기 12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원로 물어봤으면. 지금 연 단위니까 나누기 12 한 겁니다. 균등한 원금이 얼마가 됐다? 500만 원 쓰고 귀찮아 하지 말고요. 두 번째 이자 구하러 갑니다. 같은 방법. 잔금 얼마? 1억 원. 이자율 0.1. 이자 얼마 됐어요? 1,000만 원입니다. 다 했다. 기역 니은 더한 게 뭐다? 디귿이다. 균등한 원금 500만 원, 기역. 이자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합한 게 얼마다? 1,500이 됩니다. 그 구하는 과정이었던 거고. 여러분 교재로 가서 표기하세요. 표에다가 상환 조견표에 첫 번째 원금 상환분에 두 번째 이자를 더하세요. 더한 게 세 번째 칸이 뭐가 된다? 원리금인 겁니다. 표기를 해두면 될 거예요. 표에다가. 항상 우리는 전년도 말에 뭘 찾아야? 잔금. 다음 연도에 뭘 구한다? 이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 보고 읽을 게 숫자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 보고 읽어야 돼. 원금은 변해 안 변해? 원금은 균등하잖아요. 한 칸 옆으로 와서 이자는 점차 감소한다. 세 번째 칸 별표하고. 그럼 원리금은 상환액도 점차 감소하죠. 그걸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원리금이 감소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감식 상환이라고 합니다. 계산 문제는 앞으로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가 상환 조견표들 연습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보세요. 똑같은 건데 여기 딱 블랭크를 딱 주고요. 이자율을 구하고 2차년도에 원리금 뭐라고 우리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아닙니까? 그걸 찾아야만 곱해서 다음 연도 뭘 찾고 이자를 찾고 더한 게 뭐다? 월, 리금인 거니 시험 문제 자꾸 이렇게 내고 오기 때문에 상환 적용표들 연습을 하고 가는 게 변형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번거로워할 문제 아니다. 요즘에 이런 문제가 대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우리가 준비를 해줄 사항이 되는 겁니다. 원금 균등 상환이었습니다. 자, 지문 보러 갑니다. 119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3번 매년 상환할 원금이 뭐하다? 균등하다. 후기로 가서 당연히 잔금이 뭐예요? 감소. 그래서 당연히 이자는 점차 뭐한다.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다음 줄 끝에 즉 원리금 원금 상환분은 뭐하고 일정 이자가 감소하죠. 그럼 결론 전체 원리금도 점차 뭐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요게 시험 지문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뭐한다. 감소해서 체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융자기간 2분의 1을 지나면 절반이 갚아지는 거죠. 알고 간 거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5번 비교 지문 보러 갑니다. 5번 지문에 원금 균등 기억합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게 주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뭐하다? 큰 편이다. 그렇습니까? 초기 원리금은 상환액 부담을 줄이면 뭘 써라? 원리금 균등. 부담을 덜고 다시 이게 부담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일부러 다시 확인하면 한꺼번에 이제 표가 안 보이니까 원리금 균등의 1회차 원리금이 1,174만 6천 원. 원금 균등은 첫 해 금액이 얼마였어요? 1,5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은 중요하네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보다 대출기관의 원금 회수가 뭐하다? 빠르다. 융자기간의 2분의 1 지나면 절반을 회수한 거죠. 원리금 균등은 융자기간의 3분의 1을 넘어서야만 절반 정도로 뭐한다?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대출 초기에 금융기관의 원금 회수율이 크다 적다. 적다는 거 중요한 거 정리하러 갑니다. 자, 사이드 갑니다. 별표 갈게요. 금융기관의 원금 회수 기간을 전문 용어로 써가지고 읽으세요. 가중평균. 영문 읽으세요. 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지금 32회에 처음 내가지고요. 35회까지 한 번도 안 빼고 나왔어요. 다시 투자자의 원금 회수 기간을 영문으로 뭐라고 한다? 두레이션, 한글로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금 균등은 2분의 1 지나면 2분의 1을 회수한 거죠. 원리금 균등은 약 3분의 2를 넘어가야 2분의 회수를 한 거니까 두레이션이 짧은 게 뭐라는 얘기예요? 짧은 게 원금 균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두레이션이 짧은 것, 원금 회수가 빠른 건 무슨 방식이다? 원금 균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해야 된다. 갖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두레이션을 뭐라고 한다? 원금 회수 기간. 비감 또 만납니다. 알고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그라미 뒷그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균등보다 초기의 상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요. 근데 원금 상환이 많아서 전체 기간 동안에 맨 밑에 이자 부담은 더 뭐하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한 게 리을 지문. 차입자가 전체 기간 동안에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원금 균등이 더 뭐하다? 더 적합하다. 그렇습니까? 전체 기간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원금 균등입니다. 이제 계산 문제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만났던 LTV, DTI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문제를 물어보고 융자금 상환 방식에서 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니까 금융 파트에서는 여기만 계산 문제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지문이다.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는 작년에 한 문제 이거 안 나와서 계산 문제가 그래서 지문만 나왔으니까 계산 문제를 해주면 나머지 것도 뒤따라오는 것이니까 번거로워하지 말고 당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 확인합니다. 원금 균등 그림만 보세요. 자, 매기의 원금이 뭐하다? 일정하죠. 써보고 얼마 이게? 500만 원. 이자는 초기에 많았죠? 이자는 점차 뭐하고 있다? 감소. 1,000만 원. 합해서 뭐라 그래요? 월,
원리금이 1,500이었던 겁니다. 1회차가.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원금은 뭐하고 균등, 이자는 점차 감소. 그럼 전체 원리금도 점차 감소한다. 체감식입니다. 잔고도 뭐하다. 일정. 그러니까 초기 500, 9,500, 9,000, 8,500, 8,000이라는 얘기잖아요. 잔금도 일정하게 뭐하고 있다. 잔금이라 그랬으니까 전부 일정하게 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교재 앞으로 가서 비교 질문 볼게요. 한 장 앞으로 갑니다. 117페이지. 거기 봐드리고 마무리합니다. 맨 밑에 가면 다시 거꾸로 정리하러 갑니다. 맨 밑에 7번 항목의 기억 보세요. 7번의 기억 117페이지. 기억 지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차입자의 초기 상환의 부담이 크다 적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보다 대출기관의 원금 회수 속도가 뭐하다 느리다. 그러니까 써볼게요. 오늘 공부한 표현으로 대출 채권의 두레이션이 뭐하다 길다. 이렇게 시험장에 나오는 겁니다. 두레이션을 한글로 원금 회수기간이라 그랬죠. 3분의 1을 넘어가야 절반 정도 회수하는 겁니다. 시험에 그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동그라미 디귿 잔고가 신속하게 감소하지 않으므로 전체 기간 고려한 차입자 이자 상환 부담은 더 많은 거죠? 더 많은 편이다. 이렇게 바꿔 물어봅니다. 자,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많은 방식은 뭡니까? 누적 원리금을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어차피 두 가지 방식은 만기까지 원금 상환액은 같잖아요. 결국은 뭘 물어봤다? 이자를 더 많이 낸 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은행이 이자 수익이 더 많은 방식이 뭐다? 원리금 균등 상환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차입자는 초기에 상환 부담을 줄이자면 어느 게 적합하다? 원리금 균등이 더 적합하죠. 그렇습니까? 문제는 뭐라고요? 그만큼 이자 부담이 뭐하다? 더 많은 편이다.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 지문이 무엇이 뭐뭐보다 크다 작다 전부 다 비교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못하고 있으면 읽을 때마다 답이 달라져 버리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본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지문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거 뭐 한다. 댁에 가서 계산기 눌러보고 해볼 필요가 있다. 대출이 다 있을 겁니다. 없으신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고 그 댁에 가서 본인의 대출 통장 꺼내가지고 확인 한번 하세요. 내가 지금 무슨 방식으로 갖고 있는가. 상환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고정금을 쓰신 분들이라면 그냥 생각 없이 있으면 되는 건데 변동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공부가 괜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걸 잘 지켜내야 좋은 시기에 결정적인 배팅이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고 가격이 내려가면 다 너무 힘든 거야. 그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어. 그러니까 지나가면 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말이야. 뒤따라 간다면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 또 사. 안 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격도 어떻게 내려가요? 또 내려가잖아요. 이거 반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 너는 잘하냐고? 제가 잘하면 여기 있겠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 덜 까먹고 잘 지켜내고 결정적 시기 배팅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개론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 인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상환 방식은 중요해서요. 두 문제까지 물어보니까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표 보시고 그대로 눌러보고 연습하는 거 아시겠죠? 당부 꼭 드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3, 4월까지 이걸 여러분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5월 달에 가면 이 조건을 전부 다 바꿔요. 융자 금액 뭐 4억 주고 이자율 6% 이렇게 줘가지고 전부 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연습이 충분히 돼야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되니까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융자금 상환 방식이었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 할 거니까요. 충분히 쉬었다 오세요.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마지막 시간은.